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일단 어제 김영철 통전 부장이 온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절반으로 딱 나뉘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전부장이고 예. 대남 강경파이고 과거에 천안함 때는 실제로 정찰총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천안함의 도발의 당사자이고 예. 연평도 또 비무장지대의 목함지대의 예. 말하자면 총수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반발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남 강경파를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 김정은의 어떤 남북 대화의 시도의 의지, 예.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카와의 대화에 대한 일차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만 예.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남북 대화 또 혹은 나아가서는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관계하고 달리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에 나왔다시피 주적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북한 대표단이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북한의 대표 부분은 그냥 그 자체의 자격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처럼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그리고 목함지뢰 예. 사건이라든가 또 김영철 총국장 때 만들어졌던 북한 사이버 사령부가 소위 세계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남한의 대한민국의 이 인터넷망, 예. 통신망을 유린하고 있는 이 주범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또 통전부 자체가 우리 통일부처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예. 대남 적화 전략을 추진하는 최고 일선 기관이고, 그나마 김양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협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은 예. 이 사람은 협상을 위해서 통전부장이 된 게 아니거든요. 협상 전문가도 아니고 예. 남한을 공세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세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작적 측면에서 통전부장이 됐기 때문에 협상을 기대하기 그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또 청와대도 이야기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남북 간 접촉이라든가 또 북미 간 접촉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속임수가 아니고 실제 그를 대화가 이루어질 정황이 별로 안 보입니다. 펜스 네.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번 무산이 됐고, 예. 무산이 된 이유가 북미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워낙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통전부장을 보낸 이유는 협상을 굳이 하려고 한다면 굳이 통전부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김여정 부부장이 자기가 대남 협상 책임자 부서가 아닌데도 예. 그 김정은이 힘을 실어주니까 특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럴 의사가 있다면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면 되거든요. 예. 김정은이 특사로 임명하든 뭘 하든 힘을 실어줘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낸 거는 협상을 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위한 것보다는 대북 제재의 구멍을 뚫기 위한 것, 또 한미 간의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이런 반발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부 반발이 극심한데 한국당이 어제도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절대 밟게서는 안 되고 즉시 사살해야 할 대상. 그리고 오늘은 또 청와대에 가서 그 철회를 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 정도의 반응. 김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의 지형이 이제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또 민평당이 물론 바른미래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또 민주평화당은 그래도 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선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확하게 어떤 보수 집단의 어떤
컨트롤 타워 중심부로서 강력하게 천안함 도발의 어떤 당사자에 대한 불용, 네. 허용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정체성 부분을 명확하게 더 안보 중심으로 가져가는 예. 그런 보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당의 이념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뭐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뭐 이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예. 평창이라고 하는 평화적 올림픽 분위기 속에서 떨어져 있던 남북 간의 대화를 뭐 접목해가는, 뭐 예. 실현의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 통전부라는 게 좀 적화통일이고 대화를 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제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뭔가 이 김영철을 보내는 게 좀 실질적인 대화를 북한에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믿는 사람은 맞죠. 김정일 위원장 때도 믿었고, 예. 그래서 믿어서 정찰 총국장을 맡겼고, 또 정찰 그 기대에 부응해서 대남 도발을 성공시켰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사실은 뭐 은밀하게 당한 거 아닙니까? 무방비로 당했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그 북한 소행이라는 거 밝혀내기까지 국제조사위원회까지 외국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어려운 조사하고 휴민트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예. 북한 내부의 그런 이제 그 보고 체계, 지휘 체계까지 다 별도로 또 파악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아냈을 정도로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김정일 위원장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죠. 북한 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믿고 맡겼지만 그 맡긴 그 사람의 역량이 대한민국하고 또는 미국하고 북한 핵 문제를 놓고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 타협을 할 수 있다, 어떤 그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 그 어쨌든 이 사람은 군부 출신으로서 기본적인 평생 살아온 경험과 또 그 사람의 역량과 또 가치관과 이런 것이 남한 적대시 전략이고 또 적화 전략이고 또 그걸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고 또 기만 전술을 동원하고 이런 것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 핵을 그것도 더구나 비핵화라는 걸 갖다 전제로 할 수도 없는 게 또 지금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도 오지만은 사실은 접점이 없고 이방카가 오면서도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그 제임스 그 시링가 그 상원 군사위원회 초강경파 얼마 전에 발언을 했죠. 전쟁이 벌어지면은 문명 사상 볼 수 없던 참혹한 그런 대량 그 말하자면 살상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붙여서 보냈거든요.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까지 붙여서 보냈거든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하고 북한하고 뭔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미국의 기조하고 안 맞은 거죠. 미국이 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 그걸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북핵을 폐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군사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것에 자꾸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북한하고 하면서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이방카가 갔다가 그쪽에 배에서 말려가지고 이상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는 엉뚱한 일정을 가지게 될까 봐서 사실은 붙여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걸 갖다가 얻을 생각이 있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겁니다. 힘을 실어줘가지고 특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북한 내에 그런 대화파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낼 때 그때야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타협의 의지를 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에게 이 김영철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금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거든요. 조금은 아쉬운 듯한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분도 많고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전 정부 이게 2010년 3월의 일입니다만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나 국가가 어떤
말하자면 그런 그 대표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말하자면 심심한 어떤 그 정부로서의 가슴 아픈 부분에 대한 예. 필요하다면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여전히 이게 국제기구라든지 국제적인 그 천안함에 대한 말하자면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100%의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측면을 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것은 하나의 한국 정부의 가설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했고 또 예. 부분적으로는 아예 국제기구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속에서도 이거는 북한이 했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앞에 정부의 조사 결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뜻은 다르지만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이것을 그 소행이다 해서 또 북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최고의 말하자면 김정일 위원장의 뭐 지령이라고 봐야지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의 어떤 지령이라고 보기도 책임 소재의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역으로 보면 의외로 대남의 어떤 강경파를 말하자면 설득해서 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대화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북한 내부에 물론 업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예. 기만행위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간 동안에서의 남북 대화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비난을 받더라도 예.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적인 그 노력을 뭐 우리가 지켜보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로 좀 넘어가세요. 지금 지방선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상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좀 시동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은 게 한국당에서도 10월 정도를 개헌 시점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평화당 외에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민주당과 비슷하게 6월 개헌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들끓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조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스피드가 나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하나 첫 번째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 이때 되도록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타임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개헌 문제도 그렇고 선거법 문제도 그렇고 불문율이 이 두 개는 여야 합의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문제입니다. 의석수로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 또 쉽지도 않고 개헌 같은 경우는 의석수로 한다면은 3분의 2가 조금 미달하죠. 예. 바른미래당이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예. 시기에 있어서는 민주평화당도 아마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대략 그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2 가량 가지만은 3분의 2는 되지는 못하고. 예. 근데 그것도 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내용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돼야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또 각자 또 틀리거든요. 예. 또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추구하는 것이 그 방향도 자기들하고 안 맞지만은 예.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보는 건 간단한 겁니다. 국회 이제 특히 이제 정부가 제출한 개헌할 경우는 더 그렇지만은 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부 여당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지방선거 투표장에 들어가 가지고 찍을 때 예. 유권자들이 개헌안 찬성 이퀄 1번 이렇게 찍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 거죠. 한국당 예. 입장에서는. 그 개헌안은 되게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된다면은 50% 이상 훨씬 넘어서 7, 8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거 찍으면서 1번 찍을 거다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통일 티켓으로 보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은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압도적으로 프리미엄을 갖게 된다. 표를 훨씬 이렇게 막 가져가게 된다라는 예. 그 생각 때문에 또 이제 극력 이제 반대하기도 하고 또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개헌의 방향이 뭐 자유를 뺀다든가 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본 그 헌법 정신이나 가치 기조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완전히 후퇴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다. 또 보수 일각에서는 공산주의 헌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신문 광고에 크게 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 반대 예. 이렇게 제목을 걸어서 신문 광고를 낼 정도로 보수 진영은 이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에 대해서 이런 그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내용 합의도 어렵고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 자유한국당이 관심 가지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인데 예. 저항적 대통령제 해체인데 정부 여당은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합의도 어렵고 시기의 합의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명분 싸움 가지고 개헌을 누가 하려고 했고 누가 저지 방해했느냐 이 싸움을 지방선거에 예. 그대로 투영해서 선거 전략으로 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헌 시기에 대한 김 의원님 생각도 궁금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은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뭐 예. 개헌에 대해서나 개헌 시기에 대한 것은 지난 대선에 거의 합의를 다 이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 때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혈세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시기별로 어떤 그 정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모든 시기별로 다 이해해야 될 어떤 당에 이롭게 어떤 당에 불리하고 그럴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여당에 이로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거부한다는 명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지금 3월 말까지 기초안을 정부에서 하든 뭐 국회에서 하든 만들어야만 그나마도 6월 달에 하는 것이 가능한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사실 그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야당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시기적인 조절론이라든지 반대가 있으면 진행이 여야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고 네. 계속적으로 이런 국회가 잘해주십시오라고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원들한테 별도 안을 네. 국회가 잘해주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를 대비하자는 측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월 말이 돼가고 있는데 3월 네. 한 달 동안 우리가 3월까지 한 달 동안 안을 승안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뜻을 존중해 주면서 그래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개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6월에 하는 걸 전제로 일정 정도까지 논의를 하고 합의해 가는 예. 그래도 시기의 부분만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떤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넘겨도 그렇게 올해 안 생각됩니다. 정도로? 예. 아, 그것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아서 10월에는 반드시 또 다른 핑계를 통해서 야당이 허물쩍 넘기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국민청원,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지금 뭐 20만 명이 넘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청와대의 권한을 벗어나는 아니면 아예 누군가 개인을 좀 이렇게 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글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희연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그 민낯들이 청와대로 다 청와대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우리 정치적 현실이 청와대가 만기칠람을 했기 때문에 예. 세상 모든 일을 갖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또 되어 왔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고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다. 또 답변하더라도 이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다. 예. 그런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어쨌든 소통한다고 이렇게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야기해봐야 뭐 듣지도 않고 실행도 안 되는 그런 청원은 하나만 하기 때문에 네. 국회 청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네. 일반 국민들은 국회 청원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용도 그렇죠. 안 하는 이유가 거기 가봐야 뭐 되는 일이 없다. 세월만 보내고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라고 보는데 청와대는 힘이 있고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자꾸 청와대 직통 국민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네. 그래서 모든 사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는 측면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개인사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청원이 몰리면서 이번에 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예. 것들이 몰리고 하면서 그 어떤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갈수 이제 부담스러워지는데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죠. 예.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이런 것이고 또 답변하더라도 거의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효력은 있죠. 여당이 관심 갖고 듣고 또 각 정부 부처가 청와대 입장을 존중해서 이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거는 청와대의 만기칠람 권력이 집중되는 현실을
좀 해소해가지고 예. 국회를 통해서도 국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제도 있고 예산 있고 다 있으니까 국회, 행정부 각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